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부부에게 막내 윤서는 유독 더 아픈 손가락입니다. 3.4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윤서. 하지만 남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연찮게 아기 침대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다가 발가락 있는 데를 마사지 해주려고 아이 발을 보니까 새끼 발가락이 약간 굵더라고요. 수술 전 윤서의 발은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이 붙어 있었으며 다섯 번째 발가락 옆쪽에 발가락 뼈가 하나 더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합다지증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이거는 가장 흔한 수술이고 발가락 5개 돼서 걸을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남들과 다르게 생긴 발이 훗날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해서 부부는 수술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잘 됐다고 하셨고 저희한테 보여준 사진에도 5개로 분리되어 있는 발가락이었거든요. 성공적이었다는 수술.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윤서의 발은 어딘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지금 마디 하나가 없는 거예요. 수술 후 5번째 발가락의 절반가량이 사라진 겁니다. 예수님이 발톱을 만들어줬는데 왜 오빠랑 언니랑 발톱을 바꿔? 윤서는 안 받았어. 이토록 해맑은 윤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일단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지증과 합지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지증의 경우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가 대개 붙어 있고요. 네. 발가락도 마찬가지죠.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지증은 붙어 있죠, 여기가. 윤서는 2가지가 동반된 경우였습니다. 예,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아기의 발 사진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이 있는데 여기가 약간 두껍게 보이죠? 네. 여기에 이제 한 발가락이 하나 더 붙어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발가락하고 발가락 사이가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야 되는데 요 4번째, 5번째 발가락은 반 정도 붙어 있죠. 엑스레이를 좀 보시면 네. 발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끝에 아하. 희미하게 하얗게. 뼈가 하나 보이죠? 요게 하나 더 있는 발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윤서는 여기를 분리하는 수술을 해야겠고요. 여기 흔적처럼 약간 남아있는 이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병원 측에서는 윤서의 수술이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윤서는 발가락이 4개가 된 걸까요? 가족들의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계좌를 발견한 날 수술 후 며칠 뒤 윤서의 발 상태가 심상치 이게 않았다고 피부인 합니다. 거예요. 이게 피부인 거예요. 5번째 발가락이 새카맣게 변해버린 건데요. 제가 왜 이렇게 까마냐고 여쭤봤더니 피멍인 것 같은데 그냥 괜찮다고. 그래서 그럼 정말 괜찮은 거죠?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괜찮아요 하셔가지고 그 상태에서 소독만 해주시고 다시 깁스 다시 해주셨거든요. 단순 피멍일 것이라며 소독 후 집으로 돌려보냈던 병원. 하지만 윤서의 발은 피멍이 아닌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5번째 발가락을 잃고만 윤서. 그 후 가족들은 여러 전문의를 찾아 자문을 구했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쪽을 절개를 하게 되면은 이 끝으로 가면 혈류가 떨어진다. 떨어지기 때문에 괴사가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양쪽 수술을 한 번에 할 경우 괴사 위험이 높아 권장하는 수술법이 아니라고 괴사는 합니다. 문제지만 이거를 보고서 빨리 그걸 봤으면 빨리 처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보고서 피멍이라 그러고 보내지 않았냐. 당시 오진도 있었지 않냐. 또한 괴사를 뒤늦게 알아차린 부분도 이해하기 힘들다는데요. 병원 측은 수술 후 괴사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뚜렷한 해결이 없이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네, 생후 9개월 아기에게 수술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발가락 괴사까지 왔어요. 네. 박사님, 괴사가 정확히 뭔가요? 그 조직이나 장기나 피부에 영양이나 산소를 공급해야 될 혈관이 막히면서 거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할 때 괴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술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수술법에 문제가 있어서 네. 괴사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윤서가 다지와 합지가 같이 왔는데 이 수술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이 괴사가 온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으로 정형외과나 성형외과를 하시는 전문가 의사분의 의견을 한번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실제로 이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수부외과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쪽 손으로. 모든 손가락이나 발가락에는 양측으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다치게 되면 이 손가락은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쪽을 수술할 경우에 이쪽에 있는 혈관과 신경을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편을 보존을 해서 3 내지 6개월 후에 나머지를 또 이렇게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골격 구조나 그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연부 조직, 피부판이 충분하다면 한 번에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윤서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이 경우는 6번째에는 뼈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라도 여기 분리 수술을 하고 요 뼈 하면서 같이 수술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번에 두 가지 수술을 같이 받은 게 꼭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은? 예, 뭐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본 집도의의 판단이 더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집도의가 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피멍이라고 판단을 병원에서 했을 때 좀 더 먼저 처치가 이루어졌다면 그래도 조금은 지금보다 상황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 수는 없나요? 네, 발가락을 양쪽을 한 번에 수술했을 경우에는 괴사가 올 수 있다는 거 의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술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수술을 하지 못한 점에 문제가 있고요. 환자가 다른 컴플레인,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피멍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게 혹시 혈류가 통하지 않아서 괴사가 온 것인지 괴사가 온 것은 아닌지 좀 자세히 봤다라고 하면 좀 미리 처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이제 소극적 손해액 같은 경우에는 20세부터 60세까지 벌 수 있는 돈에 대해서 신체 장애율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을 소극적 손해액으로 배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여자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까지 감안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 분쟁 차트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